안녕하십니까. 수학의 퀸 양진영 선생입니다. 자, 2014년 바로 청만연 새해를 맞은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오늘 대입 성공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014년 수능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분석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14년 수능 총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이번 체제로 치러진 수능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 2014년 수능이 딱 치러지고 나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이라면 바로 수준별 수능으로 바뀐 만큼 A형과 B형의 구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학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특히 우리 자연계 학생 여러분들은 수학 과목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점 우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총평을 우선은 말씀을 드렸고, 자,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9월 모평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빈출 유형 4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수로그 실생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박스 채우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프랙탈 도형에서의 바로 무한 등비급수의 합구하기, 그리고 행렬의 성질을 이용한 바로 진위 여부 판정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공통 문항으로 우리가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또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이 4개의 문제의 유형을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번 2015학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머릿속으로 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떠한 문제 유형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중요한 유형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을 꼭 머릿속에 중심으로 두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오늘 중요한 2015학년도 대입 성공의 전략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드릴 텐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수학 성공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총 3가지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 친구들 보셨지요? 바로 첫 번째, 1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1년의 학습 스케줄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2015학년도에 치르게 될 모의고사와 그리고 시험 범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이런 방송 잘 보시게 되면 체크가 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한창 여러분 공부의 열의를 보이고 있는 바로 이 겨울방학. 어떻게 하면 이 남은 겨울방학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인가. 자, 겨울방학 학습 전략까지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번 2015학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잠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2015학년도 전체적인 우리 학습 커리큘럼을 짤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포인트로 두실 점은 바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기본 개념 완성하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 그래도 겨울방학 때 열심히 흐름미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가 바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 바로 실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적으면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친구들 실전 문제까지 이제 풀게 되면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바로 이제 수능을 대비한 바로 파이널 학습법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1년도 아니죠. 자, 이번 2015학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은 아직 1년이라는 시간보다도 더 적게 남았어요.
그쵸? 왜? 11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되는 이 시기를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3단계를 모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1단계, 바로 기본 개념 완성하기. 자, 이 기본 개념 완성은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자, 그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겨울방학부터 학기 초가 되겠습니다. 학기 초 그러니까 조금 모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기 초 그러면 4월까지. 3, 4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학기 초까지가 가장 기본 개념을 완성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다. 자, 그렇다면 이제 A형과 우리가 B형으로 나뉘어서 시기별로 잠깐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A형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자, A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형을 우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우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바로 수학 1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수학 1을 겨울방학 동안 끝낸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바로 미적분과 통계 기본도 해야 되는데, 난 나중에 좀 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자, 우리 3월달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우리가 이따 짚어보겠습니다만 3월달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바로 수학 1 전범위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과 2월까지 바로 수학 1을 완성해달라. 그리고 나서 3월 그리고 4월달 이 2달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정리하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은 중간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래요. 4월 말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중간고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이제 머릿속이 수능체제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내신체제로 돌아서면서 머릿속에 멘붕이 와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 수능체제와 그리고 내신을 재학생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혼합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N수생들과 경쟁을 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는 중간고사라, 나는 기말고사라, 이제 우리 이런 핑계는 우리 상담받고 대학 가자 친구들은 안 하는 걸로. 자, 그래서 우리 A형 친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래도 수학이 딱 우리 A형 친구들보다 공부할 양이 2배인 우리 B형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수학 1과 수학 2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말을 좀 명심하시고, 나는 수학 1하고 수학 2는 좀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기본 개념 완성하는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4점짜리 고난이도 문제, 특히 통합형 문제를 갖다 준비함에 있어서 수학 1과 수학 2라는 이 기본 과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준비하셨던, 즉 내신 기간에 준비했던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능 체제로 공부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수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또 우리 친구들 나한테 이런 질문 하시겠죠. 선생님, 내신하고 수능하고 뭐가 달라요? 어차피 똑같이 개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능 대비를 위한 개념 완성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전 문제풀이고, 그리고 출제자가 있습니다. 그 출제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교수님들이에요. 그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바로 그 문제풀이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갖다 걸쳐서 이 12년 동안 어떤 역사성을 갖고 수학 공부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바로 평가 시험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중간고사 어떤 좁은 단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종합적인 이 개념에 대한 공부. 따라서 단원 간의 통합도 할 줄 아셔야겠고, 또 내가 지금 예를 배웠던 수열 단원과 내가 뒤에서 배우게 될 바로 극한 부분과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그것들까지도 이 개념 완성 단계에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B형 친구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 1과 수학 2 정리했다라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3월과 4월 달 동안에 적통과 그리고 기백을 공부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겨울방학 때 수학 1과 수학 2를 섭렵해 두시라는 거 선생님이 꼭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선생님, 저요, 겨울방학 때 기출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선생님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념에 대한 완성도, 또 개념에 대한 철저한 대표 유형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정말 독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책상 위에 한번 보세요. 책상 위를 갖다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집 한 권 이상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우리 자제들한테 아마 기출문제집 한 권 이상은 다 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집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치자면 말 그대로 진짜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음식, 또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는 정말 내가 완전한 실력에 힘이 있을 때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출문제집을 딱 잡은 순간 그 기출문제집에 있는 90% 이상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아직 개념에 대한 수능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출문제집을 잡으시게 되면 아마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반타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 뭐하니? 뒤에 답지 봅니다. 따라서 답지를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뭐만 외워? 풀이 과정만 외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외운 풀이 과정은 시험장에 가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는데? 맞아, 내가 이렇게 풀어서 틀렸었는데 아마 틀린 기억만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5월부터 7월이다. 3개월 동안 정말 완벽한 개념 완성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풀이만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친구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개념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문제를 풀고 싶어해. 또는 문제를 갖다 풀면서 자기 개념 좀 정리 안 됐대.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별을 좀 지을 필요가 있겠다. 이제 개념은 끝났다. 이제 안 봐도 될 정도로 완벽한 개념에 대한 완성도가 끝난 상태에서 이 완벽한 개념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전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념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문제를 안 푸는 건 아니에요. 그치? 또 개념 여러 번 정리하면서 꼭 푸셔야 될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 개념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대표 문제, 그리고 그 대표 문제와 유사한 예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개념 공부하면서 풀게 되거든요. 바로 그 문제들이 나의 기본 자산이 됩니다. 또 그 문제들은 우리가 수능에 가게 되면 2점짜리, 그리고 3점짜리, 또 4점짜리 중에 한 3문항 정도가 바로 걸쳐져 있어요. 따라서 그 정도를 여러분 확보하시게 되면 최소한 60점대 이상은 개념 완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 좀 더 개념 완성을 정말 진심어리게 한 학생들은 70점까지도 기본 점수 확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바로 4점짜리 문제 정복이에요. 자, 그러면 4점짜리 문제 정복이다. 이 4점짜리 문제를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 13개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13개의 문제의 배점 52점. 그럼 전체 100점 중에서 52점을 뺀 48점만 가지고는 우리 친구들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 가기 어려워요. 즉 4점짜리를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얼마나 맞추느냐고?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서 설명하기가 참 모호한 것이, 사실 상위권이라고 해서 넌 어려운 문제만 봐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상위권 친구들도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중에 나한테 취약한 개념을 묻는 문제는 틀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이 개념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은 수준별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상위권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자, 상위권 친구들은 이 시기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취약 문제. 보통 상위권 친구들이라 하면 보통 80점대 후반에서 즉 만점까지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이 틀리는 4점짜리 보통 문제들은 한 두세 문제 정도. 이 두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냐? 한 문제는 정말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내는 변별력 문제. 따라서 그 문제는 3월이나 6월 모의평가에서는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한 약점 정도는 좀 본인 스스로가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괜찮아. 이제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상위권 친구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이 바로 기출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려웠던, 즉 변별력을 뒀던 문제들은 지금부터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파이널 단계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 시기에 바로 기출문제들 중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나한테 취약한 거 본인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약하냐, 그냥 느낌으로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 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모의고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벌써 5월부터 7월 사이면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3월 모의평가도 끝났고 또 4월 예라 교육청 모의고사도 끝난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 시기 또 중간에 아주 또 중요한 6월 모의평가가 있어요. 자,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 약점들을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유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요. 자, 준비할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상위권을 바라보고 어려운 문제만 공부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속담처럼 진짜 뭔 일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상위권을 너무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 차근차근, 점수라는 것은 한꺼번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위권 친구들 중에 중상위권 친구들은 아마 점수의 정체기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친구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계속 70점대야. 이런 친구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수능 문제 또는 모의평가에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 빈출 유형을 잡으셔야 점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빈출 유형들 중에서도, 즉 이번에도 나오고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그 빈출 유형들 중에 4점짜리 유형을 잡으셔야 되고, 또 상위권과 함께 취약한 부분도 같이 케어하면서 실전 문제풀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하위권 친구들, 맨 마지막에 얘기해서 기분 나쁘진 않으셨죠? 자,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 하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점수가 더 팍팍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점수 폭이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세요.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필수 유형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4점짜리 여러분의 유형을 잡기보다는 내가 지금 점수대가 30-40점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50점대가 될까? 어떻게 하면 60점대가 될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절대 나중에 입시 전략을 짤 때 아마 후에 막급이실 거예요. 모든 과목은 다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잘 하셔야 점수 잘 나오실 수 있고 또 대입에서 입시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 필수 유형 위주로, 대표 유형 위주로 꼭 공부할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공식들, 또 잊어버린 공식들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준별로 실전 문제 풀이하는 것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 우리 보너스로 우리 실전 문제풀이가 이렇게 그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등급별로만 공부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다 통합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제별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이 주제별은요. 테마를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프랙탈 도형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 프랙탈 도형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집에서 계속 골라서 그 문제만 한번 노트 한 권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계속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만 틀린다? 그럼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집에서 한번 그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져 있는 문제집들도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편리하시겠습니다만 우선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 실전 문제를 풀 것. 자, 그런데 이 주제별 실전 문제를 풀 때 우리 친구들에게 팁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단어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려줄까? 이게 선생님 이번 2015학년도를 준비하면서 새해 첫날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 다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또 선생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또는 얘는 수학에 대한 탐구 정신이 뛰어났으면 좋겠어. 이거는 너무 거창한 꿈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점수 1점이라도 더, 점수 4점이라도 더. 자, 이런 생각을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신다면 스킬이라는 면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별 실전 문제들은 이번에도 나오고 다음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선생님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한 주제별 문제들을 푸는 노하우, 이 노하우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뭐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스킬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파이널에서 빵 터지면 안 되고요. 실전 문제풀이부터 이러한 방법들이 떠올라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 친구들이 슬럼프를 겪을 수 있는 2단계를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좀 아직 멀어요. 그쵸? 자, 우리 수능 대비 파이널 학습법인데, 자, 이 적절한 시기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월 수능 바로 직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선생님 좀 파이널 학습이 좀 빠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아마 선생님이 이 얘기 딱 하면 아마 그 말이 쏙 들어갈 거야. 왜? 우리 9월 모평 잘 생각해 봅시다. 9월 모평이 바로 수능 전범이에요. 우리 수능 전체 여름이라 전범이죠. 그죠? 즉 전범위를 보는 시험이 수능인데, 그 수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범위 모의평가가 9월밖에 없어요. 6월도 전범위는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나의 약점이 다 드러날 수 있는 바로 시험은 9월이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다. 따라서 9월 시험에서는 우리가 수능에 거의 99%의 모든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래도 여실히 드러나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이널 학습하기가 좋으세요.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8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파이널 학습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파이널 학습은 그러면 그냥 넘기는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나? EBS로 치자면 그러면 EBS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갖고 막 타임워치로 얘는 초재고, 그치? 동생한테 초재 달라고 그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덧셈 뺄셈을 한 시간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10몇 년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덧셈 뺄셈이 느려서, 즉 문제를 늦게 푸는 친구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럼 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질까요? 왜 100분 안에 정말 숨막히게 턱에 막 이렇게 찰 정도로 왜 이렇게 가파르게 여러분이 시험을 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문제를 못 푸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안 짜지니까 붙들고 있느라고 시간이 그냥 철철 흘러가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시간 엄청나게 빠르게 푸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파이널 학습이라는 것은 개념 정리도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또 그 개념에 따른 대표 예제도 머릿속에 이제는 처음에 겨울방학 동안에 4개를 외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6월, 9월 시험을 갖다 거치면서 이제 얘는 버리자. 조금 더 이제는 막 주워 모았던 공부에서 이제는 버리는 연습을 하는 시기가 바로 파이널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이 개념은 중요해? 이 개념은 좀 덜 중요해. 이 개념은 더 중요해? 얘는 버려도 되겠어. 그래서 이제 개념 빼기, 또 여러분 대표 예제 중에서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완전히 외워버리자. 문구를 완전히 외워버리자. 그런데 이 문제는 중요한 유형이긴 하지만 이번 올해 수능의 트렌드는 아니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말 그대로 파이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표 예제까지 이제 섭렵이 끝나서 말 그대로 최종 점검 다운 최종 점검이 끝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한 10월 정도 되시겠죠. 한 달 정도 이제 넘기는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 배분하는 것도 보고 1번부터 10번까지 몇 분 안에 끊자. 또 11번부터 20번까지는 몇 분? 그리고 또 21번부터 30번까지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막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리라. 또 박스 채우는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내가 맨날 문제만 쳐다보는데 이제는 보기를 보는 연습도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장에 가면 성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전체 1년에 대한 바로 컬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년 전체적인 학습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체 1년에 대한 전체 학습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 분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2015학년도를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인데요. 제가 이번 1년 동안 치르게 될 모의고사와 그리고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1, 2학년 학생들도 이번 아무래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가깝게 우리 3월 달에 12일 날 수요일이죠.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바로 모의평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 중학교 전범위 그리고 2학년 A형, B형 전범위라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전범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3학년 친구들, 자, N생 친구들은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진 않습니다만, 자, 우리 A형 친구들 수학원 전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형 수학원 그리고 2 전범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을 보시게 되면 우리 재학생 3학년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중간고사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조금 등한시하실 수는 있지만 또 이 모의평가가 또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형 친구들 수학원 전범위에 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까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우리 B형 친구들은 수학 1, 2 전범위에 적통과 기백이 이제 앞부분이 들어갑니다. 적분법 그리고 1차 변환과 행렬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6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6월달 모의고사 일정을 갖다 보시게 되면 1학년 학생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바로 이제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1학년 학생들 수학원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2학년 A형은 수학원 지수함수까지 그리고 2학년 B형은 수학원 여러 가지 수열까지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학생들은 자, 이제 드디어 대수능 모의평가 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국적으로 뉴스에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인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자, A형 친구들은 수학원 전범위, 그리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 다항함수의 미분법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B형 친구들 수학원 수2 전범위에다가 적통이 순열과 조합까지 들어갑니다. 확률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기백은 2차 곡선까지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7월달 이 모의평가는 이제 우리 재학생들만 이제 보시게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이제 여름방학을 보기 전에, 여름방학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보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6월 시험 범위보다는 약간 더 늘어나지만, B형 친구들만 좀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형 친구들은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대망의 9월 모의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르시게 될 거예요. 자, 1학년 친구들 개정 과정이 되고 나서 좀 힘드신 우리 친구들 수학원 전범위를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학년 A형 수학 1 지수함수 로그함수 끝까지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B형은 수학 1 전범위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여름방학 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3학년, 자, 3학년뿐만 아니라 N수생들까지 또 반수생들까지 모든 친구들이 보게 되는 바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수능 전 리허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수능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요. A형 전범위 그리고 B형 전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수능 전에 가볍게 친구들 이제 보시는 바로 시험이 되겠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출제하는 A형 그리고 B형 전범위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보셨는데요. 11월 달에는 이제 3학년 이제 뭐 대망의 이제 수능이 이제 치러지니까요. 자, 이제 그 시험은 이제
떨리는 마음보다는 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겠고, 또 11월 달은 1, 2학년 학생들이 또 중요한 모의평가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치르게 되는 마지막 모의평가, 그리고 1학년, 2학년 각각 시험 범위 확인하시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 전범위에다가 그 다음에 수학2 함수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2학년 A형 친구들은 수학원 알고리즘과 순서도 어떻게 보면 수열까지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학년 B형은 수학원 전범위에다가 수학2가 미분법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도함수까지 들어가니까 도함수의 활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연별 6회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고요. 4회의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6번의 모의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일정표 정말 빡빡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이러한 고비들을 잘 넘겨서 어떻게 보면 모의평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 점수보다는 그 점수를 통해서 또는 그 틀렸던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취약점, 나의 약점들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 정말 멋쟁이 친구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2014년 1년 동안의 수학 학습 스케줄과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딱 당면한 바로 이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또 효율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그리고 고3 그리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우리 N수생들까지 자, 이번 겨울방학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2월 말까지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두는데요. 그러니까 봄방학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정말 신학기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자, 그럼 머릿속에 목표를 뚜렷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먼저 우리 고3 그리고 N수생 이 친구들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완벽한 개념학습을 통해 3월달 모의평가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책상에 목표로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3월 모의평가에 대한 정보, 이게 목표가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친구들은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자칫하면 그냥 진도 빼기만 바쁘고 선행학습이다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완전학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어떨까요? 자,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가 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중간고사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는 목표가 되셔야 되겠다. 자, 아무래도 더욱더 중요해진 바로 학생부 성적을 위해서라도 중간고사 첫 스타트 너무나 멋지게 여러분 끊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겨울방학 학습 스케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보를 드렸지만 가장 좋은 건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그 궁금해하는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에서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딱 두 가지였어요. 선생님, 아주 모호한데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요?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 제가요 학교 보충 수업도 듣고 또 학원도 다니고 또 막 인강도 보고 정말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뚝 떨어져서 집에 혼자 또는 독서실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막막해요. 정말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을 위한 자율학습법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친구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질문이세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요? 자, 이것에 대한 선생님이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미의 답변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학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고3 N생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잠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냥 선행학습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들리는 말대로 야 너는 어디까지 끝냈어? 나는 진짜 이번 1년 거 다 끝냈어. 미리 앞서가. 이렇게로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그리고 정말 이 입시계에서 몸담은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냥 섣불리 여러분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진도만 빼가지고는 이 입시 전략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완전 학습을 해달라. 진도 많이 빼지 않아도 좋으니 최소한 1학기 범위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학기 범위만이라도 난 1학기 범위가 너무 벅차.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만이라도 가장 중요한 완전 학습을 해달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우리 고3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별로 약간 겨울방학 학습 스케줄 짜는 게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하위권 친구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1년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겨울방학은 개념 완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 전체적인 단원에 대한 중단원 제목도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수학 1에 뭐가 있는지 또 미통계에는 뭐가 있는지 이것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전체적인 목록, 목차 암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쉽게 내가 내신 때 공부했었지 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셔라. 이걸 선생님이 좀 팁으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위권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상위권 친구 따라하려다 보면 가랑이 찢어진다. 따라서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공부하실 때 너무 상위권에 치중하지 마시고 약점, 즉 개념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채도를 두는 거죠. 내가 여기는 더 중요해. 여기는 조금 덜 중요해. 여기는 수능에 너무너무 잘 나와. 얘는 모의평가 위주의 개념이야.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요. 사실 개념 완성만 하면 감질만 나실 거예요. 나 빨리 문제 풀고 싶은데 나 이거는 아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가 굉장히 재미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공부를 하시면서요. 개념 완성하는 것도 절대로 잊지는 마시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원래는 5월부터 실전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실전 문제들 중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좀 시간을 두고 이거는 조금 더 섭렵해야 되겠다라는 조금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 되겠죠? 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실전 문제들을 지금부터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풀어가시면 조금 공부가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위권, 하위권, 중위권 이렇게 친구들 나눠서 이번 겨울방학 학습 스케줄을 짜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선생님의 속마음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뭐해? 그 다음에 내일은 뭐해? 그 다음 날은 뭐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속마음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바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자율학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충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하는 여러분 수업들이 아마 여기에 잘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이 자율학습,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극대화하는 방안의 첫 번째가 다이어리 쓰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천만년 새해를 맞이해 우리 친구들은 다이어리 하나를 꼭 만드셔야 돼요. 이 다이어리는 매일매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블로그에 올리는 막 그런 다이어리, 멋들어지게 쓰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다이어리를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나 오늘 수학 공부 6시간. 나는 오늘 국어 공부 3시간. 나는 오늘 영어 공부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내가 오늘 볼 문제집은 뭐고, 내가 오늘 듣는 수업들은 뭐고, 그래서 이 수업 들은 것은 나의 자율학습이 아니며 내가 자율학습하는 시간은 총 8시간인데 이 8시간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 짜가지고 매일매일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쓰는 것은 항상 자기 전에. 그 당일날 쓰게 되면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줄이게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다이어리 쓰시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검사를 받으시거나 또는 학교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으시거나 그것도 본인을 좀 케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은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매일 아침마다 다이어리 검사를 받았던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경쟁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개념학습의 빛에 정말 우리 상담받고 대학 가자 나와서 사실 이 롤플레이 학습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롤플레이 학습법이란 정말 말 그대로 선생놀이하기, 방 안에서 큰 소리 내면서 공부하기,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보충 수업 끝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그냥 퍼질러 자는 거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집에 와서 큰 소리 내면서 방 안에서 혼자서 선생님처럼 연기를 해보는 것도 개념학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수업 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문제집 한 권 정도 정해서 푸는 건데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이 오늘 막 그 교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뭐뭐 교재가 있다. 그런데 그 교재 꼭 사서 풀어야 되냐. 다른 친구를 다 푼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에 개념서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산 문제집이 있다면 그 문제집에 엑서사이즈나 심화 문제는 풀지 마라. 그 문제집의 가장 큰 값어치를 하는 것은 필수 예제다. 그래서 필수 예제만 정확한 개념 정리 후에 풀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맥 잡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쭉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데일리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선생님도 참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주변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더 받으시고요. 아까 전에 다이어리 쓰는 거 한번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좀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겨울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학년별 그리고 등급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강의 내용 잠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수학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정석대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추석이 바로 이번 겨울방학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면 또 가능성이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것일 테니까요. 자, 절대로 여러분 이 기회,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겨울방학 성공적으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TBS 이정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수학 성공 전략이었습니다.